이번 사례는 시설에 계시는 할머니하고 관련된 사례예요. 근데 시설에 계신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건강 상태로 치면 또 기능 상태로 치면 또 이게 신체적 건강이냐 정신적 건강이냐 이거 뭐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100명 계시는 요양시설이다 하면 그 100명의 특징을 이렇게 어르신 사진 붙여놓고 그 밑에다 특징적인 걸 기록하잖아요. 100가지가 나와요. 다 달라요. 이 할머니는 오른쪽 다리는 쓰시지만 왼쪽이 마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신 치매가 있으시지만 신체적으로는 달리기도 하실 정도입니다. 해갖고 100가지로 저희가 기록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다르세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할머니가 요양시설에 계시는데 가족이 할머니의 통장을 이 시설에서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사례예요.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나서 시설을 한번 차려서 운영해봐야지 하고 부푼 마음을 갖고 시설을 차리셨어요. 차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설 차리면 정말 내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잘 모셔드려야지 기대감이 이만큼 에드벌룬처럼 막 부풀어갖고 시작을 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했더니 선생님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게 나는 이렇게 좋은 면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안 좋은 면이더라 이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무게감이 훨씬 더 무겁더라는 얘기예요. 이분 생각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잘 해드리면 그게 거의 대부분이겠다. 물론 다른 일도 있을 거라는 예측은 했지만 그것만 잘하면 일단 다른 건 다 커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래요. 어르신들을 잘 대해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행정적인 업무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래요. 맨날 뭐 서류 작성해서 보고하고 제출해야 되는 게 이거 서류 작성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백해서 수정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담이냐면 가족들이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요. 선생님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 축 처진 모습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힘들었던 사례들을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설에서 뭐 통장을 맡아주세요. 이것도 있고 또는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이요. 밥 너무 많이 드리지 마세요. 밥 좀 조금 드리세요. 이런 요구도 있대요. 시설에서 봤을 때는 이 어르신은 식사 잘 하시는데 밥 조금 주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기저귀를 우리 어머님 기저귀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 시설에 돈 내는 거 조금 덜 내게 해주면 깎아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 열거하진 못했지만 그 마음이 10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야 뭐 그래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해야죠. 저희가 들어드리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맞춰드렸고요. 상식 이 범위 안에서 너무 벗어나는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실 때 또는 불법적인 거 요구하시거나 할 때는 저희 그거는 미안하지만 못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진짜 잘하신 거라고. 그게 정도예요. 정도, 바른 길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육할 때나 이럴 때 꼭 말씀드려요. 가족들이 과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걸 안 들어드리면 다른 시설로 옮겨가시면 우리는 한 명 줄어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시설을 운영하실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의식을 갖고 바르게 하시는 게 1번입니다. 못 해드리는 거, 안 되는 거, 불법적인 거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거절을 하시는 것도 업무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대요.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조금 기운은 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치매 할머니가 이제 시설에 계시는데 따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치매라 통장 드려봤자 맨날 잊어버리시니까 시설에서 통장 좀 맡아서 관리해 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근데 시설에서 통장들 맡아서 관리해 주거든요. 치매이신 분들. 그래서 이제 시설에서는 딱 맡아서 할머니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뭐 할머니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구입도 해드리고 할 때만 아주 정확하게 통장에서 지출해드리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머니 통장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그 통장 이제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 시설은 아유 우리 저기 괜히 신경 쓰였었는데 잘 됐다 하고 이제 줬어요. 가족이 하면 더 낫잖아요. 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 얼마간 지난 후에 딸이 찾아와 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통장을 왜 줬냐고. 그러니까 이 시설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맡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갈 때도 의논된 상태로 찾아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달리 딸한테 연락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는 아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는 달라 그래서 줬을 뿐이고 맡긴다 그래서 맡아줬을 뿐인데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참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 보세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시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가지치는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왜 이렇게 그냥 일 말고 사건이라는 거, 사건, 사고 같은 거 한 번 경험하시면요, 완전히 소진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가족하고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고 또 시설 안에서도 무슨 뭐 학대라든가 이런 일도 생기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의 그 보호를 위한 인권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그 내려보낸 거에 보시면 이런 무슨 권리가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많은 권리를 지정을 해두는데 그 권리들 중에 이런 권리가 있어요. 노인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이게 해당되잖아요. 통장이. 그러면 이 통장은 원칙적으로는 노인이 관리하시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권리가 노인에게 있지만 노인이 치매라든가 여하한 사정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노인에게도 설명드리고 보호자하고 노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의뢰가 돼서 시설이 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이런 것도 통장도 맡아줄 수가 있고 노인의 물품 같은 것도 맡아줄 수가 있어서 사물함 같은 거를 제공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맡아줬는데 문제는 가족들 간의 이런 어떤 갈등이 이 원장님은 선생님 이거는 가족들 갈등인데 그걸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에서 노인을 돌봐드리기로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일단 노인 보호의 책임, 또 노인의 통장도 여기서 관리해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설이 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는 잘못 없다라는 게 100% 증명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저희가 조치해야 될 거는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거 가족들끼리 해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은 일단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에 대한 잘못을 시인을 하시고 가족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 문제는 그분들끼리 해결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한다든가 어디에 그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서 그건 이제 그분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시설하고의 이 가족들하고의 문제는 일단 사과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번 일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하실 테지요. 그 어르신들이 또 가족들이 시설에
부탁하는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요구도 하세요. 집에서 어르신이 이제 시설로 들어오실 때 우리 어머님 집에서 쓰고 있던 소파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시집 올 때부터 쓰시던 장롱 있는데 그거 진짜 애착 느끼시는 건데 그것 좀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많이 요구하신대요. 근데 그거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도 않으세요? 선생님들 생각은? 근데 요양시설은 실제로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가구를 갖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안 하세요. 소지품 정도 갖고 들어오시는 것 정도 그게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 주거지만 바꿔서 생활하시는 실버타운 개념 있죠. 실버타운 우리 이제 법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버타운 들어가실 때는 장롱이나 가구 다 갖고 들어가세요. 거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옮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내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가구나 이거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설에 들어가시면 어르신들이 물건들이 너무 워낙 막 네 거 내 거 없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여러 번 받았겠죠. 그래서 어르신 양말에도 하다못해 이름 써져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옷에도 이렇게 안쪽 뒤집어 보면 이름 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설들이요 병원처럼 이 그 병원의 환자복처럼 똑같은 옷 입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설에 들어가시면 어르신들 개성이 마음껏 살려질 수 있는 어르신이 집에서 가져온 옷,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 있겠죠. 개인 옷 입으시니까 유난히 예쁜 옷 늘 입고 계시는 어르신. 딸이나 아들이 너무 예쁜 옷 늘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르신은 항상 보면 항상 옷이 예뻐요. 그럼 다른 어른들이요. 그 어르신의 옷 탐하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 주무실 때 그 어르신 사물함 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본인 방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에서 통장을 맡아드리는 거는 좋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족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게 시설이나 센터 같은 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봐달라고 맡기거나 부탁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에 어르신을 모셨다 하면 나는 이제 관심 끊어도 된다. 시설이 뭐든 다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왜 데이케어 센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 어린이집처럼 유치원처럼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는 곳. 그곳도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때 이 얘기인데 센터하고 어르신하고 가족하고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같이 협력을 해야 어르신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침에 어머님을 모시고 와요. 센터에.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기 잘 지내세요. 이따 저녁에 올게요. 이러고 가요. 근데 딱 가고 나서 딱 보면 어르신이 이상해요. 그날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고열이 있는데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입도 거의 헐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면서 입 안에도 이제 헐은 게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러면 이 정도면 집에 계실 때 이미 열이 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진료 받으시고 뭐 주사를 맞든 약을 받으시든 해갖고 저희 이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다 드리고 본인 일 보러 가시면 좋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모시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갔다가 이렇게 놓고 가는 개념으로 어르신을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놀라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가족한테 동의는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 상태를 파악했으면 전화를 해서 어르신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혹시 아시고 계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오늘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가도 되겠어요? 하면 그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가서 그날 하루 종일 병간호 해드리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요구들을 하시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부담금.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 계시면 전체 금액에서 20%를 본인
집에서 내셔야 돼요. 어르신이. 또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보호센터 있죠? 낮에 갔다가 오는 그런 유치원 같은 곳, 거기는 장교양 보험제도에서 비용을 처리를 해주고 본인이 내셔야 되는 비용은 그 비용에서 15%를 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어르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 돈 안 낼래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센터나 또 뭐 방문 요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르신을 놓칠까 싶어서 그 나 15% 안 낼래요, 20% 돈 안 낼래요, 이거를 만약에 눈 감아줬다. 할머니 그러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안 내도록 우리가 해줄 테니까 할머니 여기 다니세요. 끝까지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친구분도 많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죠. 그거 걸리면은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이게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규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윤리의식 갖고 반듯하게 바르게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에서 보면서 이 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너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게 너무 커서 그게 이제 긍정적인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에 대한 예습이 너무 안 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크게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 상담할 때는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렸고 이것도 가족들 갈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시설 빼고 가족들 문제로 보면 경제적 학대도 걸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왜 사과하시고 뭐 이렇게 처리하라는 말씀 드린 거로 종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원장님 시설 운영하시면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만 갖고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제쯤은 조금 줄어드셨죠? 하면서 그동안 상담하면서 시설에서 안 좋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몇 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설장님, 이 원장님이 조금 겁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비를 잘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조금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혹시 나도 시설 차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좋은 거에 대한 예습도 하시고요.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안 좋은 일에 대한 예습도 충분히 하시면 강인하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도 나중에 요양시설을 가게 되면 어떤 시설로 가야만이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에 생활하시는 어르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시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한테 제가 여쭤봐요. 예를 들어 어르신 나중에 내 집에 살고 싶으세요? 시설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집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시설은 내가 정말 가고 싶어 그래서 나 갈래 해서 가시는 분보다는 건강 상태가 이제는 가족이 돌보기에는 이제 넘어섰다 많이 안 좋으시다 할 때 시설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고르시는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잘 주셨는데 어르신들한테 시설을 권해드렸을 때 좋아하셨던 반응은 뭐냐면 어르신이 지금은 뭐 서울이든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다 해도 어르신 고향이 있거든요. 고향 쪽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설에서 나들이나 산책을 한번 다니오셔도 어르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지역 안에서 다니기 때문에 추억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다라는 어떤 안정성, 위안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고향 쪽에 있는 시설을 알아봐 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는 어르신과 시설 운영 법인의 종교가 일치한다? 그럼 그것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이 나는 불교인데
시설은 종교법인, 이 기독교법인에서 운영한다 해서 막 기독교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불교인데 만약에 불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할 때 요즘은 영성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영성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로와 위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과 종교가 가급적이면 같은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유익한 사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